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쪽집게 100선 36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3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3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4번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후 개업공개사가 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고요. 5번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책임이 있고 보조원은 책임이 없다. X네요. 판례가 있습니다. 보조원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잘못한 보조원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직원 잘못은 없고 책임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에게도, 즉 사장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7번입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면적 옳은 것입니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할 수 있는 면적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일정 기준 면적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1번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상업 2번. 3번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5번 미지정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요거 꼭 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출제됐고요.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선매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된다.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 X네요.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 목적인 경우에 선매 대상이 됩니다. 선매는 먼저 사는 게 선매가 되겠죠.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3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암기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입니다. 매입 가격에서 X가 되겠고요. 감정가격 시세죠, 시세. 자, 그 다음에 5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2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최소한.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 있습니다. 1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1회 가태료,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왜냐면 이게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업무정지니까 중간에 1회 과태료 요거는 없어도 1회 과태료 요거는 없어도 업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X라고 해서 또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이거 한번 빠져도 2 플러스 1이잖아요.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절대적 취소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그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 사유 3 플러스 1이잖아요. 3 플러스 1.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돼야 되고요. 3 플러스 1에 과태료가 한 번밖에 해당 안 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4번은 최근 1년 안에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4번에 15번에 있습니다. 15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절대적 취소인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2 플러스 2.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정보공개사항과 확인설명사항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몇 개인가인데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해야 될 사항, 공통적인 거 아닌 거. 암기 프린트는 5번, 6번에 있습니다. 5번, 6번. 요약집은 50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래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거 이거 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공통적인 거 아닌 게 뭐가 있냐면 바닥면의 상태, 요건 확인 설명만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중개보수 산출 내역,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할 내용이고 확인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5개가 공통적인 정보 아닙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번, 6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